셀트리온 4분기 실적, 공급 계약과 정정 공시를 통해서 보면 2023년에는 기대해도 되나? 12월 29일 셀트리온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4분기 거가 되는 것이죠. 금액은 3,161억 9,2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바이오시밀러 항체의약품 계약 체결이라는 이야기고요. 제품을 보시게 되면요, 기존의 산마죠, 램시마, 트룩시마, 흐주마와 더불어서 신규 제품이죠, 베그젤마와 유플라이마가 들어갔다는 측면,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요, 램시마 SC가 이번에 포함이 됐다는 것이죠. 즉 램시마 SC는 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과연 셀트리온 측에서 언제쯤 램시마 SC를 생산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4분기부터 일단은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램시마 SC의 생산을 재개했다는 것은 그만큼 램시마 SC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램시마 SC 미국의 FDA 승인을 지금 신청을 했잖아요. 임상은 다 끝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승인이 난다는 가정하에 미리 램시마 SC에 대한 미국 시장을 겨냥을 한 생산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유럽 시장에서 램시마 SC의 매출이 좋다는 이야기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셀트리온의 4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편 가지 정정 공시가 나왔잖아요. 12월 29일 날 정정 공시 내용은 진단 키트에 대한 정정 공시가 되는데요. 계약 금액이 변경이 됐죠. 정정 전에는 4,594억이었는데요. 정정 후에는 2,471억으로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계약 당사자는 셀트리온 USA잖아요. 지난 2월 10일 날 계약을 한 것이죠. 이번 12월 29일 날 계약 금액을 2,471억 원으로 정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셀트리온 USA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재 코로나 상황이 많이 변했잖아요. 이에 따라서 기존에 체결했던 공급 계약 금액을 절반으로 줄였다. 그 이야기는 공급 양 자체도 절반으로 줄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USA와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셀트리온 USA는 지난 8월 달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넘겼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4분기에 셀트리온의 실적과 관련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셀트리온요, 지난 3분기부터는 진단 키트의 매출이 없는 상황이죠. 작년 4분기, 올 1분기, 2분기까지는 진단키트의 매출액이 있었습니다만요, 3분기부터 진단키트의 매출액은 없는 상태고, 그리고 이번 4분기에도 있다 하더라도 많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셀트리온 USA 쪽으로 넘긴 물량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이 오히려 4분기에 셀트리온의 매출로 플러스로 잡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나왔던 정정 계약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거하고는 셀트리온의 4분기 실적하고는 연관성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요, 과연 이번에 4분기에 공급 계약 금액 자체가 3,161억 9천만 원이잖아요. 과연 이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먼저 그에 앞서서 셀트리온의 4분기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의 4분기 매출액에 대한 컨센서스는 6,25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에 비해서 0.77%니까 작년 4분기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지난 3분기보다 좀 줄어들었지 않느냐, 또 이 우려심이 생기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작년 4분기에 비해서 3.18% 증가한 2,231억이 되는 것인데요. 이 수치는 3분기보다도 늘어난 수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지난 3분기보다 매출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우리가 지난 3분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이것은 셀트리온 USA를 매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헬스케어에다가 매각 금액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추정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매출만 따져봤을 때는요, 3분기 셀트리온의 매출액은 약 5,500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요, 지난 11월 10일자죠.
이 영상을 참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이번 4분기에 단일 공급 계약 공시 내용을 봤을 때 3,162억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3분기에 바이오 시밀러 제품에 대한 계약 내용은 2,993억이었잖아요. 지난 3분기보다 4분기에 조금 늘어났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최근 공급 계약 금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작년 4분기에는 계약 금액은 2,643억이었지만 실제적인 매출은 6천억이 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1분기, 2분기 다 차이가 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4분기가 되면요, 실제적으로 그동안 회계상으로 남겨놓았던 매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회계적으로 처리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4분기의 매출액이 1, 2, 3분기보다는 증가하는 추세가 나오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셀트리온의 4분기에 대한 실적은 우리가 우려할 상황들은 아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즉 3분기보다 매출액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3분기의 바이오 매출액은 5,500억 정도로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은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되는 것이고요. 작년 4분기와 큰 차이가 없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 물론 제품별로 봤을 때는요, 항상 트룩시마가 조금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4분기에는 트룩시마의 단가에 대한 위험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연간 실적, 내년 실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아직 좀 멀었긴 합니다. 그러나 내년에 대한 컨센서스도 현재는 매출액이 약 2조 7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의 실적은요, 4분기뿐만이 아니고 올해 연간 전체적으로도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기대감이 많은 상황이죠. 따라서 컨센서스 측면에서도 내년 매출액이 2조 7천억 정도로 잡혀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적정 주가 측면으로 보더라도 24만 8,667원이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셀트리온의 올해 연간 주가의 수준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연초에 대비를 해서는요, 현재 19.14% 하락을 보인 상태입니다. 이것은 1월 3일 종가와 그리고 12월 29일 종가를 계산을 한 것이죠. 한편 최고가인 21만 5천원을 대비를 했을 때는 현재 25.35% 하락세를 보인 상황이죠. 올 상반기에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이었고요. 썸머랠리가 약 3개월 정도 있었습니다만요, 주가는 다시 현재 16만 5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종가 기준의 하락률 19.14%인데요, 시장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요, 코스피는 올 한 해 25.17%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34.55% 하락세를 보이고요. 물론 뭐 종목별로 비교는 의미가 약하긴 합니다만요, 삼성바이오는 8% 정도밖에 안 빠졌으니까요. 어쨌든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에는 딱 두 가지죠. 2023년에는요, 첫 번째로 램시마 SC, 두 번째로는 유플라이마가 되는 것인데요, 램시마 SC는 이제 유럽에서 본궤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램시마 SC가 2023년에도 SC가 유럽에서 좋게 이어지는 상황, 이러한 상황이 나오면서 2023년 미국에서 빠르면은 3월이고요 6월 이내, 그리고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매년 연말까지는 램시마 SC의 미국 승인이 나오고 2023년에 출시가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셀트리온 측에서는요, 램시마 SC가 포함이 된 TNF 알파, 이 억제제 시장, 자가 면역 시장인데요, 미국 시장의 규모를 약 55조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가운데서 IBD 쪽이 51%입니다. IBD는 뭐냐면 궤양성 대장염과 그리고 크론병이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공략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램시마 SC에 대한 미국 론칭 전략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 미국 자가면역 질환 시장 규모가 84조로 나오는데 아까 왜 55조냐,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가면역 시장 전체를 우리가 볼 때는요, 치료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TNF 알파 억제제가 있고요, 그리고 JAK 억제제도 있는 것이고요, IL 억제제,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가 종류가 많습니다. 이 가운데서
TNF-알파 억제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휴미라, FB의 휴미라잖아요. 그리고 레미케이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가 TNF-알파 억제제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또한 셀트리온은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가운데서 TNF-알파 억제제뿐만이 아니고 IL 억제제죠. 스텔라라와 악템너도 현재 임상을 하면서 개발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미국의 자가면역 질환 시장 전체적인 규모는 약 84조가 되는 것이고, 이 가운데 셀트리온은 현재 공략을 할 수 있는 것은 유플라이마가 7월 달에 미국에서 출시가 되는데, 그 이전에는요, 기존의 램시마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미국에서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기존의 램시마잖아요. 이것을 지금 잘 깐 상태에서 램시마 SC로 스위칭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주 공략은 IBD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램시마 SC가 언제쯤 FDA 허가가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모든 준비는 다 돼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출시가 되는 유플라이마잖아요. 이 유플라이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즉 유플라이마의 성공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은요,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측면이죠. 이것은 수율을 개선을 했기 때문에 공장에서 셀트리온 측에서 생산 원가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직접 판매 체계로 유통 비용도 장기적으로는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이죠. 그 다음에 제품이 괜찮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PBM의 처방 목록으로 등재가 되고, 이에 따라서 보험회사 선호 의약품으로도 등재가 돼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미국에서의 휴미라 바이오 시장의 경쟁이 심하잖아요. 10개 업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으로 좁혀지는 것은요, 5파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리지널인 에버비사와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의 4개 회사잖아요. 과연 이 4개 회사 가운데서 누가 먼저 PBM의 선호의약품으로 등록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내년 7월까지는 조금 주의를 봐야 되고요. 만약에 내년에 등록이 안 된다 하더라도요, 후내년에 2024년에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측면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의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의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좀 더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023년 그리고 2024년까지 셀트리온이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에서요, 바로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 이 두 개 다 PBM의 손에 달려있다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유통 부분에서의 과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 전체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6조 8천억을 매도를 했고, 기관들도 11조 넘게 매도하는 모습이었잖아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이 4조 넘게 매도, 기관들도 2조 넘게 매도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외국인과 기관의 모습이 2023년에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부분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 2020년 레키로나주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상태였잖아요. 이후 2021년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는 하락 조정의 과정을 거쳤고요. 2022년 올해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을 하면서 상승 이후 가격 하락, 그 다음에 기간 조정, 이러한 과정들이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이제 시간적으로 언제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다시 상승 사이클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큰 흐름에서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대응을 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